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럭키 드로우. 부자는 아니지만 돈은 잘 법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불행했던 이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 작업실 문패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던 나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아이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서점에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해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성격은 금세 성적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은 대부분 A+를 받았지만 교양 수업은 늘 C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17살부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30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간간히 외주 작업도 하며 소득은 조금씩 올라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니 만족감은 날로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외주 일을 주던 클라이언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몇 달 전에 해준 아이콘 디자인 수정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수정사항이 좀 많아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추가 비용?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내가 디자인한 10가지 아이콘에 3가지 아이콘을 더 추가해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마감한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수정도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것뿐인데 클라이언트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처음부터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지는 부품처럼 교체되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뭘까? 분명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내 일이 수많은 대체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나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나는 이 이키가이 표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 해소되지 않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돈까지 벌며 만족스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든 회사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일한다며 자부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 쓸모는 언제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분이었다. 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까? 환경 파괴 혹은 가난과 기근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할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만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었다.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다.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렸다. 그것이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회사가 아닌 세상에 이력서를 뿌리자 생긴 일. 첫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나도 처음엔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 작성법, 해외 취업하는 법, 영어 공부하는 법 등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중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콘텐츠로 만들어 나갔다. 마치 종이 이력서에 빈칸을 채우듯 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에 나의 가치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100명의 구독자가 모였다. 어디에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감사했다. 나는 구독자 100명에게 감사 영상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더 책임감 있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채널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영상은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영상이었다. 나는 해당 영상을 기점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기 시작했고, 이로써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유튜브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구독자는 5만 명이 되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 5만 명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내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익 활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한 각종 강연에 초빙되었다. 또 온라인 클래스와 전자책 콘텐츠를 기획해 판매했고, 코칭 비즈니스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를 주제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는 기회를 만들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게 되었다. 회사가 아닌 세상에 내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나는 드로우 앤드류 채널 운영을 통해 배운 방식을 그대로 마세습에도 적용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디자인을 공부하며 무엇이든 곧잘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곤 했다. 특히 집을 꾸미거나 각종 소품을 만드는 작업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나의 취향에 초점을 맞춰 나만의 공간을 꾸민다 라는 콘셉트로 브이로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봤다. 이것이 마세습의 시작이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식간에 공유가 되었고, 마세습만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채널로 모여들었다. 마세습은 유튜브 스타일 노하우 분야에서 국내 급상승 유튜브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브랜드를 구축했고, 마세습의 가치를 알아본 기업들은 줄지어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불과 3개월 만에 돈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마세습의 감성으로 전달하는 광고 영상을 만들었고, 성수동 한복판에 마세습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으며, 마세습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신기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았을 뿐인데, 저절로 돈 버는 기회도 찾아온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0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기 위한 자기 성찰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미래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다면, 정말 운이 좋아 결국 돈을 벌게 될지언정 일의 의미는 찾지 못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선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부터 찾아보자. 그렇게 찾은 나의 가치를 콘텐츠에 담아 세상에 알려보자.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의 특징. 앤드류님의 메시지가 저희 브랜드가 전하려는 가치와 같아서 꼭 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수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내가 고수한 메시지의 방향성은 언제나 동일했다. 소셜미디어와 퍼스널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나는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아가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브랜드와 협업하며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났다거나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드로우 앤드류 하면 떠오르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제 막 퍼스널 브랜딩과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유명해질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라고 조언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을 동경해왔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의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던 LA의 캘리그래퍼, 블로거를 통해 알게 되어 흠뻑 빠지게 된 디자이너, 유튜브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온라인 요가 선생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자신이 지닌 브랜드 정체성의 일관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이것이다.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가? 콘텐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페르소나와 목적과 콘텐츠는 각각 무엇일까? 우선 페르소나는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밀레니얼 프리워커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리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는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며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내가 정한 페르소나에 맞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내가 정한 목적에 맞춰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정한 콘텐츠에 맞춰 어떤 소통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늘 구체화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각을 잡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구독자,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강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해보자. 우선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마다 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메시지를 전할 자격.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코칭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의 일이다. 여러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라이프 스타일 코치 혹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고 싶어 했다. 의뢰인, 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요. 앤드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요. 혹시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나 경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지만 라이프 스타일 코치가 되고 싶어서요. 세상에 전할 메시지라고 해서 꼭 특별하거나 멋있을 필요는 없다. 특별하고 멋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아직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의 길을 찾아줄 수 있을까? 작은 성과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동기부여 강연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힘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두루뭉술한 이야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나는 디자이너로 일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인지도가 없는 문구 브랜드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으로 미국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2주 만에 팔로워 수 2만 명을 증가시켰다. 나는 이 경험들을 토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내가 과거에 디자인했던 브랜드가 소개된 기사, 블로그,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모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나의 메시지에 신뢰와 권위를 더하는 사회적 증거가 되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과연 내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고민해보자. 나의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청중을 내 목소리에 집중시킬 수 있다. 자,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만약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콘텐츠와 메시지를 찾았지만 아직 사회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관심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기록하여 증거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는 40만 명이 팔로우하는 영어 교육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했고 그 콘텐츠가 조금씩 퍼지고 퍼져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정에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실리콘밸리의 영어 교육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마케팅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겪은 다양한 경험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나를 브랜딩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자 각종 강연, 컨설팅, 방송 출연 등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 결과 나는 회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나의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 결국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메시지인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를 찾게 된 배경이다. 두 번째 채널 맛의 습도 실은 관심사에 대한 꾸준한 기록에서 시작한 채널이다. 맛의 습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인테리어에 관해 정말 관심이 많았다. 드로우 앤드류 채널을 운영하던 당시 나만의 작업실이 필요해져 어느 날 아예 마음먹고 셀프로 나만의 안전 공간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올렸다. 나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고 이제는 이 기록들이 인테리어를 향한 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메시지를 전할 자격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현재 또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사회적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면 우선은 지금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세상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세상에 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딩 기획도 하고 나의 메시지도 찾았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자기의 이야기로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그런 재주를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굿 리스너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도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걸 리서치라고 부른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당신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때 그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주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셜미디어 안에서는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알고리즘이 그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추천해준다. 이때 나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을 먼저 개척해주고 사람들의 수요를 증명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파이를 키우려고 해야지 그들의 파이를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보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을 통해 살펴보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내 콘텐츠는 그들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바로 이것이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 전략이다. 세상에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멀게만 느껴지는 전문가보다 친구 같은 리더가 더 환영받는 곳이다. 전문가는 가르치려고 하지만 리더는 함께 성장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만 기억에 남을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영감은 듣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따라서 호감을 얻는 소통의 또 다른 전략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는 광고는 잠깐 반짝일 수 있지만 결국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건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드라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마지막 소통 방법은 바로 일관성이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당신에게 꽃을 가져다 줬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침마다 잘 잤는지 묻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매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작은 일이 일어나면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통해 일관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변하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가 선행되어야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제공하자. 내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다루는 사람에 불과했다. 내 짧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는 것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질문했다. 나는 구독자가 2만 명이 될 때까지 DM으로 받은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변했다. 나중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질문자들에게 보이스 메시지를 보냈다. 질문의 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일일이 답장을 하는 대신 공통된 질문들을 뽑아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모두 담은 PDF 전자책을 만들어 다른 전자책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 이 전자책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무려 2,000개가 넘는 리뷰가 쌓였다. 나중에는 이 전자책의 내용을 활용해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8개의 영상 시리즈를 기획해 다시 무료로 공개했고, 이 시리즈는 총 누적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며 드로우 앤드류 채널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전하자 더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다. 나는 이 명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일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림, 운동, 글쓰기, 요리 등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자신의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이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이런 게 팔린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세상의 상품으로 제공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필요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체 그 필요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아이디어를 소셜미디어에 무료로 올리면 된다. 만약 공짜로 공유했는데도 소비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다. 반대로 진짜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가 아는 정보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힘들게 얻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또 정보를 나눌수록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보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정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점차 하락한다.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세상에 나누면 영향력과 기회가 생긴다.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에서 저자는 올드타입은 빼앗고 독점하고 뉴타입은 나누고 공유한다 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공유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한다면 누구나 하루아침에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재고도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꽁꽁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질을 검증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끊임없이 공부하자. 그리고 아낌없이 제공하자. 이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최고의 방법이다.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럭키 드로우. 부자는 아니지만 돈은 잘 법니다.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불행했던 이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 작업실 문패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던 나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아이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서점에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해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성격은 금세 성적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은 대부분 A+를 받았지만 교양 수업은 늘 C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17살부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30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간간히 외주 작업도 하며 소득은 조금씩 올라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니 만족감은 날로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외주 일을 주던 클라이언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몇 달 전에 해준 아이콘 디자인 수정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수정 사항이 좀 많아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추가 비용?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내가 디자인한 10가지 아이콘에 3가지 아이콘을 더 추가해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마감한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수정도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것뿐인데 클라이언트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처음부터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지는 부품처럼 교체되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뭘까? 분명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그리고 내 일이 수많은 대체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나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나는 이 이키가이 표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 해소되지 않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돈까지 벌며 만족스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든 회사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일한다며 자부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 쓸모는 언제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분이었다. 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까? 환경 파괴 혹은 가난과 기근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할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만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었다.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다.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렸다. 그것이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회사가 아닌 세상에 이력서를 뿌리자 생긴 일. 첫 유튜브 채널 드로우 앤드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며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나도 처음엔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 작성법, 해외 취업하는 법, 영어 공부하는 법 등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 중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콘텐츠로 만들어 나갔다. 마치 종이 이력서에 빈칸을 채우듯 저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력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에 나의 가치를 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100명의 구독자가 모였다. 어디에 자랑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감사했다. 나는 구독자 100명에게 감사 영상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더 책임감 있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 채널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영상은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영상이었다. 나는 해당 영상을 기점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한 영상을 꾸준히 만들기 시작했고, 이로써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유튜브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구독자는 5만 명이 되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는 이 5만 명의 구독자가 시청하는 내 채널을 통해 다양한 수익 활동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한 각종 강연에 초빙되었다. 또 온라인 클래스와 전자책 콘텐츠를 기획해 판매했고 코칭 비즈니스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를 주제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는 기회를 만들며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돈을 짧은 시간 안에 벌게 되었다. 회사가 아닌 세상에 내 이력서를 뿌리기 시작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나는 드로우앤드루 채널 운영을 통해 배운 방식을 그대로 맛의 습에도 적용했다.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디자인을 공부하며 무엇이든 곧잘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곤 했다. 특히 집을 꾸미거나 각종 소품을 만드는 작업을 좋아했는데 이러한 나의 취향에 초점을 맞춰 나만의 공간을 꾸민다 라는 콘셉트로 브이로그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어 왔다. 이것이 맛의 습의 시작이었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식간에 공유가 되었고 맛의 습만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채널로 모여들었다. 맛의 습은 유튜브 스타일 노하우 분야에서 국내 급상승 유튜브 채널 1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브랜드를 구축했고 맛의 습의 가치를 알아본 기업들은 줄지어 협업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불과 3개월 만에 돈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맛의 습의 감성으로 전달하는 광고 영상을 만들었고 성수동 한복판에 맛의 습의 공간을 그대로 재현한 팝업 스토어를 열었으며 맛의 습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기획 상품을 출시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끊임없이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 신기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았을 뿐인데 저절로 돈 버는 기회도 찾아온 것이다. 만약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0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찾기 위한 자기 성찰을 할 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미래의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만약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다면 정말 운이 좋아 결국 돈을 벌게 될지언정 일의 의미는 찾지 못해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선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부터 찾아보자. 그렇게 찾은 나의 가치를 콘텐츠에 담아 세상에 알려보자.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의 특징. 앤드류님의 메시지가 저희 브랜드가 전하려는 가치와 같아서 꼭 협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내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브랜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 수년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쳤지만 내가 고수한 메시지의 방향성은 언제나 동일했다. 소셜미디어와 퍼스널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이 메시지를 전파하며 나는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나아가 내 가치를 알아봐주는 브랜드와 협업하며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났다거나 범접할 수 없는 매력을 지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드로우 앤드류 하면 떠오르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이제 막 퍼스널 브랜딩과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당장 어떻게 유명해질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꾸준히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라고 조언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앞서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브랜딩 기획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처럼 사는 사람들을 동경해왔다.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지 한 번에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발견의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위해 찾아갔던 LA의 캘리그래퍼, 블로거를 통해 알게 되어 흠뻑 빠지게 된 디자이너, 유튜브로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온라인 요가 선생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사람들. 나는 그들을 진정한 퍼스널 브랜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로 자신이 지닌 브랜드 정체성의 일관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철저히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세 가지란 바로 이것이다. 페르소나, 나는 누구인가? 목적, 나는 무엇을 하는가? 콘텐츠,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나는 이것을 퍼스널 브랜딩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페르소나와 목적과 콘텐츠는 각각 무엇일까? 우선 페르소나는 자기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밀레니얼 프리워커다. 목적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리고 변화를 이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는 내가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며 배운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내가 정한 페르소나에 맞춰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내가 정한 목적에 맞춰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지, 내가 정한 콘텐츠에 맞춰 어떤 소통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늘 구체화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물론 브랜드라는 것은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아이덴티티가 뚜렷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각을 잡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 또한 구독자, 즉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강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담백하게 시작해보자. 우선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마다 늘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 애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메시지를 전할 자격.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코칭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의 일이다. 여러 의료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너무 추상적이거나 자신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라이프 스타일 코치 혹은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고 싶어 했다. 의뢰인, 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요. 앤드류,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은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요. 혹시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나 경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지만 라이프 스타일 코치가 되고 싶어서요. 세상에 전할 메시지라고 해서 꼭 특별하거나 멋있을 필요는 없다. 특별하고 멋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아직 자신의 인생에서조차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생의 길을 찾아줄 수 있을까?
작은 성과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동기부여 강연가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멋진 내용이라고 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 말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힘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두루뭉술한 이야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전할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나는 디자이너로 일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인지도가 없는 문구 브랜드를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으로 미국 브랜드들과 협업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인스타그램 이벤트로 2주 만에 팔로워 수 2만 명을 증가시켰다. 나는 이 경험들을 토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이때 내가 과거에 디자인했던 브랜드가 소개된 기사, 블로그, 웹사이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가 모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나의 메시지에 신뢰와 권위를 더하는 사회적 증거가 되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과연 내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고민해보자. 나의 자격을 먼저 증명해야 청중을 내 목소리에 집중시킬 수 있다. 자, 당신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만약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콘텐츠와 메시지를 찾았지만 아직 사회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자신의 관심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기록하여 증거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인터뷰를 통해 만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는 40만 명이 팔로우하는 영어 교육 관련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가 처음 인스타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하루도 쉬지 않고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했고, 그 콘텐츠가 조금씩 퍼지고 퍼져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정에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 그는 실리콘밸리의 영어 교육 스타트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마케팅 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겪은 다양한 경험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나를 브랜딩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자 각종 강연, 컨설팅, 방송 출연 등 많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 결과 나는 회사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나의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해 나갔다. 결국 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기 위한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현재 드로우 앤드류 채널의 메시지인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를 찾게 된 배경이다. 두 번째 채널 맛의 습도 실은 관심사에 대한 꾸준한 기록에서 시작한 채널이다. 맛의 습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안전 공간이 필요하다. 나는 인테리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인테리어에 관해 정말 관심이 많았다. 드로우 앤드류 채널을 운영하던 당시 나만의 작업실이 필요해져
어느 날 아예 마음먹고 셀프로 나만의 안전 공간을 인테리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유튜브에 올렸다. 나는 이러한 기록을 통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았고, 이제는 이 기록들이 인테리어를 향한 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증거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메시지를 전할 자격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현재 또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만약 스스로 사회적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면 우선은 지금 가장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대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세상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세상에 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딩 기획도 하고 나의 메시지도 찾았다.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할 차례다. 그런데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관심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자기의 이야기로 호감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그런 재주를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을 하고 싶다면 먼저 굿 리스너가 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도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먼저 들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걸 리서치라고 부른다.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쩌면 당신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이미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때 그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당신은 아주 힘든 싸움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소셜미디어 안에서는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알고리즘이 그와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소비자들에게 추천해준다. 이때 나와 비슷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을 먼저 개척해주고 사람들의 수요를 증명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함께 파이를 키우려고 해야지 그들의 파이를 빼앗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보자.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을 통해 살펴보자.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에 공감하는지, 내 콘텐츠는 그들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바로 이것이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소통 전략이다. 세상에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멀게만 느껴지는 전문가보다 친구 같은 리더가 더 환영받는 곳이다. 전문가는 가르치려고 하지만 리더는 함께 성장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는 그 순간에만 기억에 남을 뿐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영감은 듣는 사람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든다. 따라서 호감을 얻는 소통의 또 다른 전략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말하는 광고는 잠깐 반짝일 수 있지만 결국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건 모든 과정을 공유하는 드라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사랑받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마지막 소통 방법은 바로 일관성이다.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당신에게 꽃을 가져다 줬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침마다 잘 잤는지 묻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매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며 당신의 고민을 들어준다면 당신은 비로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작은 일이 일어나면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통해 일관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야 한다.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변하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일관된 태도가 선행되어야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제공하자. 내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나는 단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다루는 사람에 불과했다. 내 짧은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는 것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질문했다. 나는 구독자가 2만 명이 될 때까지 DM으로 받은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변했다. 나중에는 시간을 아끼려고 질문자들에게 보이스 메시지를 보냈다. 질문의 양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아지자 일일이 답장을 하는 대신 공통된 질문들을 뽑아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만들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모두 담은 PDF 전자책을 만들어 다른 전자책에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다. 이 전자책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날개 돋친 듯이 팔렸고 무려 2,000개가 넘는 리뷰가 쌓였다. 나중에는 이 전자책의 내용을 활용해 드로우 마이 브랜드라는 8개의 영상 시리즈를 기획해 다시 무료로 공개했고, 이 시리즈는 총 누적 조회수 100만을 기록하며 드로우 앤드류 채널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전하자 더 많은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방법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다. 나는 이 명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삶에 적용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일은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림, 운동, 글쓰기, 요리 등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자신의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다. 이들은 무엇을 보더라도 이런 게 팔린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잘 팔리겠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세상의 상품으로 제공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필요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대체 그 필요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킬 아이디어를 소셜미디어에 무료로 올리면 된다. 만약 공짜로 공유했는데도 소비가 안 된다면 그것은 필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다. 반대로 진짜 필요한 아이디어라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지. 내가 아는 정보를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요? 힘들게 얻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또 정보를 나눌수록 더 많은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정보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다. 정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점차 하락한다.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세상에 나누면 영향력과 기회가 생긴다. 뉴타입의 시대라는 책에서 저자는 올드타입은 빼앗고 독점하고 뉴타입은 나누고 공유한다 라고 정의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공유되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상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한다면 누구나 하루아침에 온라인 상점을 만들어 재고도 없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나 혼자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꽁꽁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과 나눔으로써 정보와 지식의 질을 검증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콘텐츠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벌고 싶다면 끊임없이 공부하자. 그리고 아낌없이 제공하자. 이것이 당신을 성공으로 안내할 최고의 방법이다.